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의 김용국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사건을 보니까 1심, 2심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더라고요. 상가 임대차 분쟁인데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은 상가 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와 관리비 등을 청구한 사건인데, 재판에서는 상가 임대차 갱신 요구권하고 관리비 약정의 효력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먼저 사건 상황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은 600만 원, 관리비 월 30만 원이라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에 관리비 지급 문제, 차임 인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측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임대인은 관리비 미납 또 각종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종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 존속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비 문제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1심 법원은 관리비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비 청구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나요? 항소심은 관리비는 월 30만 원 정액으로 약정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관리행위의 존재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약 40개월 관리비 약 1,2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그럼 최종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최종적으로 법원은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또 각종 비용 등을 포함해서 약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가 기각되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특히 어떤 점을 참고할 수 있을까요?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는 계약 갱신 요구권 효력, 관리비 약정의 법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관리비가 정액 약정으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관리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가 분쟁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네요. 네, 맞습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단순한 차임 문제로 시작하더라도 관리비, 공과금, 계약 갱신, 계약 해지 등 여러 법적 쟁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 내용과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한 대응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분쟁 사건을 통해 관리비 약정과 계약 갱신 문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예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